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위메프 본사에는 오늘 새벽 피해자 수백 명이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고객들은 위메프의 늑장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지도부를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친윤계 의원들은 최상병 특검법 등 한 대표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야의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오늘 국회에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 천장에서 대리석이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 수백 명이 몰려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메프 대표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불안한 고객들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위메프에서 판매한 여행 상품 등을 환불받으려는 고객들입니다. 환불과 정산이 계속 늦춰지고 업체와 연락도 되지 않자 고객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위메프 대표는 고개를 숙였지만 고객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불편 끼친 줄 죄송합니다. 소비자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상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좀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현장에선 수기로 신분을 확인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 정산이 줄줄이 늦어지면서 소비자들과 판매사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계획하던 주모 씨는 위메프에서 항공과 숙박권을 결제했지만 여행 가기 나흘 전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행 가기 4일 전에 그 여행사의 를 통해서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다라고 통보를.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도 티몬과 위메프가 보름 전 줘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된다고 해서 17일에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7일에도 지급이 안 되고 사실 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업계에선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추산할 때 피해 규모는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원인은 자금난입니다. 모 회사인 싱가포르 기업 Q10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벌어진 일이란 건데 문제는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중소업체들까지 덩달아 위험해졌던 겁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유동성 위기는 입점업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도 못 받기도 했지만 주변에 이제 벤더사들도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여쭤봤을 때 뭐 많게는 막 10억 가까이도 있고.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원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피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모의사인 Q10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Q10은 최근 2년 사이 티몬과 위메프, AK몰 등 회사 5개를 잇따라 인수했습니다. 인수 전부터 적자가 누적된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태는 Q10에 인수된 뒤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위메프 영업 손실은 1,025억 원으로 1년 새 84% 급감했고 티몬은 감사 보고서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물류자 회사 Q익스프레스를 미국에 상장하기 위해 무리한 확장을 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티몬, 위메프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플랫폼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지급 불능 사태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당대표 선출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신임 대표와 지도부를 초청해 삼겹살 만찬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만찬 모임은 이른바 윤한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란 해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화합을 강조했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 등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자며 노타의 차림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고른 만찬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대통령실은 삼겹살은 당정대 통합을 의미한다. 모두가 모여 화합한다는 의미를 담아 모둠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총선과 전당대회를 치르며 수면 위로 드러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대표와 거친 설전을 벌였던 당대표 낙선자를 초청한 건 역시 당내 화합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찬장에선 화합을 외쳤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곧바로 한동훈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진 의지를 밝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대표의 권한 받기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날 한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텐데요.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김 여사의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란 취지의 말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관이 직접 대통령실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더 짙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의 검찰청 소환이 필요하다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지휘권을 회복시켜주려면 지휘권을 다시 발동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장관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에 맡기고 물러나 있으란 취지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는 방패막이었을 뿐 의도적인 총장 패싱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이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 중간 간부들과 만나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공개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에서 천장 대리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대리석은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에 있던 영화관 이용객들이 놀라서 몸을 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롯데월드몰 관계자는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잔해를 수습하고 안전 동선을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한 날, 워싱턴엔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이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관례를 깨고 이 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모습을 한 인형을 불태웁니다. 한 남성은 콜럼버스 동상에 올라가 붉은 스프레이로 하마스가 온다라는 낙서를 합니다. 심지어 성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태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 이날 워싱턴 시내 곳곳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로 마비가 됐습니다. We've sent a pretty clear message over the past 9 months, not just in DC but on a global level, how much disapproval there is on a global scale for all of the war crimes and the genocide happening in Palestine.
경찰이 최루액을 뿌리며 진압하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에서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a clash of civilizations. It's a clash between barbarism and civilization. For the forces of civilization to triumph, America and Israel must stand together.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시작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합동연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은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참석하는 게 관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잡혀있던 인디애나주 유세를 이유로 불참했는데 중동계 미국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을 비난하며 합동연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Frankly, this invitation to Netanyahu is a disgrace. 앞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한 적이 있어 대선 후 미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여야의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과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오늘 국회에 상정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방송법 처리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걸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국 금지 또는 자제령과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3년 전 머지 포인트가 떠오른다 이런 말들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환불을 위해 본사로 찾아간 것도 판박이었습니다. 당시 포인트를 충전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다며 홍보했던 머지 포인트. 그런데 갑자기 가맹점을 제한하고 환불도 어려워졌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곧장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본사를 찾아간 소비자들만 일부 환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분노를 키웠는데요. 비슷한 사건을 겪은 소비자들이 이번에 곧바로 위메프 본사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온라인에선 머지때를 생각하면 새벽에 직접 찾아간 게 마지막이었다. 온라인 환불도 하겠지만 소수에 불과할 거다. 이런 반응들 이어졌습니다. 머지 포인트 사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머지 포인트 그리고 거래를 중개한 이커머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배상의 길이 열린 겁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징역 4년, 권보군 CSON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5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주로 소비자 피해가 컸다면 이번 위메프 사건엔 판매자들의 대금 문제도 걸려 있어서 후폭풍 더 클 수 있습니다. 영국 공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맨체스터 공항 2터미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곧바로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밟기도 합니다. 손을 머리 뒤로 젖힌 사람을 다시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질합니다. 맨체스터 경찰은 공항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출동을 했고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경찰의 총을 빼앗을 위험이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4명의 남성을 공공질서 위반, 응급구조사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진압에 대한 우려는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대중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맨체스터 경찰에 이 사건 경과를 알릴 것을 지시했는데요. 해당 경찰관은 일선에서 배제됐지만 인종차별적인 폭력이라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하마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을 테러할 거라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러시아에서 제작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سوف تتدفق أنهارا من الدماء في شوارع باريس وهذا اليوم قادم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وإلى الرئيس 하마스의 경고라면서 퍼진 영상입니다. 이 영상 말미에는 여성 마네킹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듯한 행동도 취하는데요.
하마스 전투원이란 계정이 처음 올린 이 영상은 친러시아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였습니다. 하마스 측도 위조 영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NB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영상의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스톰 1516이라는 러시아 기관이 영상의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이전에도 하마스인 척하는 허위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6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은 러시아의 목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조성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치안 우려와 함께 가짜 뉴스도 넘치는 모습입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에 자신을 협박해온 배후에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금은 숨진 전 소속사 대표가 시킨 일이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전 대표의 유서에는 나는 찌양의 과거를 퍼뜨린 적이 없다. 이런 변호사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찌양 전 남자친구 이모 씨의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전화해 찌양에 대한 제보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만 드리는 거죠. 그 판단은 이제 구정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2달 뒤 이모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씨가 원해서 제보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잘내겠다. 억울한 거에도 구제역 제가 그래서 전화한 게 그겁니다. JTBC가 지난 4월 이 씨가 최 씨에게 따로 남긴 유서를 확인했더니 최 씨의 설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찌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의아해서 편지를 남긴다며 방 밖으로도 못 나가는데 찌양의 과거를 말하고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지금도 상대방의 과거를 차마 적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2022년 12월 찌양과 맺은 합의 때문입니다. 찌양은 4년에 걸친 학대와 수익금 갈취에 대해 이 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가 합의하고 취하를 해줬습니다. 밀린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고 비밀을 지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에게 제보를 받은 구제역이 2달 만에 찌양 소속사에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보도 최 씨가 아닌 숨진 이 씨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찌양은 이 씨를 다시 고소했고 이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최 씨는 JTBC에 자신의 블로그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만 보내왔습니다. 최 씨는 블로그에서 의뢰인인 이 씨가 결정한 사항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통째로 논으로 변해버린 곳이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폐교된 운동장에 체험농장을 하겠다고 일을 빌려놓고 모를 심어버린 겁니다. 교육당국의 폐교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에 짙은 녹색의 모가 자랍니다. 그 뒤로 굳게 닫힌 교문과 동상이 보입니다. 논이 자리 잡은 곳 2004년 폐교한 학교 운동장입니다. 렌터카 차고지로 임대되기도 했던 운동장이 논으로 변한 건 지난 6월부터입니다. 주민들은 황당해합니다. 옛 모습 그대로 놔뒀으면 좋을 텐데 모를 심었다는 게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영농법인 대표인 임금마을 이장은 폐교 부지를 활용하겠다며 보성교육지원청과 지난 5월 3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딸기와 쌈배추를 재배하는 체험 농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과 달리 만여 제곱미터에 모를 심었습니다. 당장 체험 농장을 하기 어려워 부대 비용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소득을 내서 부대 비용이라도 빚을 안 져야겠다. 거기 계약서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보성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뒤늦게 현장 점검을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부지 임대 계약은 해지됐지만 경작자에게 있는 농작물 소유권은 해결되지 않아 당장 원상 복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한은 지금 9월 30일까지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때까지 안 되면 저희가 또 2차 촉구를 하죠. 지역 주민과 학교 동문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교육당국의 임대 폐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선 인종차별 관련 사건, 사고들이 또 논란입니다.
유명 흑인 운동선수가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누명을 써서 체포되는가 하면 뜨거운 냄비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흑인 여성에 총을 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비행기 안에 연방수사국 요원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시 뒤 한 흑인 남성이 수갑을 찬 채 일어납니다. 미국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오른 테렐 데이비스입니다. 비행 도중 얼음을 달라고 요청할 때 승무원의 팔을 살짝 두드렸더니 승무원이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겁니다. And I certainly felt like that wouldn't have happened if I were a person that was a white person, right? That wouldn't have happened. 데이비스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해당 승무원은 정직 처리됐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가정집입니다.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신분증을 찾던 여성이 부엌으로가 냄비를 들고 끓는 물을 싱크대에 버리려 하자 세 발의 총성이 울렸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총에 맞을 이유가 없었다며 인종차별 범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일어난 이들 사건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표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현지 시간 24일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흑인 여대생 단체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When we vote, we make history. So let us continue to fight with optimism, with faith, and with hope. Because when we fight, we win.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대규모 시위로 번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한화가 페라자의 끝내기 안타로 이틀 연속 삼성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영묵은 9회에 호쾌한 3루타로 경기의 분위기를 바꿨고 류현진은 7이닝 2실점 호투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날 나가웃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질주로 역전승의 발판을 만든 황영묵. 2대2 동점 상황에서 9회 말 선두 타자로 들어섭니다. 마운드에는 삼성의 마무리 오승환. 황영묵이 오승환의 변화구를 자신 있게 걷어올립니다. 중견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2루를 지나 3루로 내달리는 황영묵. 들어갑니다. 황영묵의 3루타. 이 경기의 분위기를 단번에 뜨겁게 바꿔놓습니다. 이어 최재훈의 몸에 맞는 볼 출루까지 무사 1-3루 기회를 잡은 한화. 하지만 장진혁의 타구가 2루수에 잡히면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됐는데요. 타석에는 전날 결승타의 주인공 페라자. 오승환의 빠른 공을 힘차게 받아칩니다. 때렸고 떨어지는 안타. 이틀 연속 페라자가 오승환을 무너뜨립니다. 페라자의 집념이 만들어낸 끝내기 안타. 이 안타로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둔 한화는 7연패 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등판한 몬스터 류현진은 승리 투수는 못됐지만 7이닝 3피 안타 2실점 3진 6개를 잡으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화의 야구가 돋보인 한판 승부.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무더위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주와 대구가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많을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